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깊게 잠들어 있는 그의 어깨선이 여전히 탄탄해 보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등을 쓸어내리고 싶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늘어진 가슴, 뱃살, 팔뚝의 군살. 예전엔 이 가슴이 남편을 미치게 만들었는데 거울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내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탄탄하고 볼륨 있던 그 가슴,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지만 지금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욕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 미안. 먼저 쓰고 있었구나. 괜찮아. 남편은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찌릿한 전기가 통했을 텐데 그러면 남편은 참지 못하고 뒤에서 나를 안아줬죠.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마치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이제는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아침 7시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섹시했어요. 60이 넘었지만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침 먹어. 고마워. 근데 오늘 좀 바빠서. 남편은 토스트 한 조각만 집어들고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나는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먹으면 안 돼. 그 짧은 접촉에도 내 몸이 떨렸어요. 알아. 점심 때 제대로 먹을게. 남편은 내 손을 살짝 떼어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나는 남편이 남긴 아침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젊은 시절엔 달랐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바랐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무언의 신호, 찌릿한 전기가 우리 사이를 흘렀죠. 순자야, 그러면 나는 미소만 지었어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며 식탁 위의 그릇들을 밀어내고 나를 그 위에 앉혔어요. 그의 손이 떨리며 내 몸을 어루만지고 목덜미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던 아침도 시간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특히 내 가슴을 볼 때의 남편의 모습이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경이로워했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침을 삼키며 나를 바라보던 그 그윽한 눈빛.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을 때마다 몸을 떨며 신음소리를 냈던 남편.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눈만 마주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오후 2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갈증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남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럴 때 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라고 속삭이곤 했죠. 그러면 남편은 회사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치면 그 즉시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나를 탐했어요. 드레싱룸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봤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어봤지만 뱃살 때문에 맞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원피스의 지퍼를 혼자 올리기 힘들어 남편이 내 뒤에서 지퍼를 올려주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찌릿. 전기가 통했죠. 남편의 눈이 흐려지며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뻐. 정말 섹시해. 목소리가 떨리며 지퍼를 다시 내리던 그의 손길. 그리고 나를 침대로 이끌며 애원하듯 속삭이던 말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남편은 특히 내 가슴에 푹 빠져서 마치 숭배하듯 어루만지고 입맞추며 이게 다 내 거야. 아, 너무 좋아. 라고 열광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얇은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얇은 잠옷 너머로 비치는 내 실루엣만 봐도 남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입술을 핥으며 거친 숨소리를 내던 자고 있었어. 미안. 깨웠나? 아니야. 어서 들어와. 내 목소리에 은근한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했어? 응. 좀 그래. 조심스럽게 남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사지해 줄까? 내 손이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가려는 순간 괜찮아. 그냥 잠자자. 남편은 냉정하게 돌아 누워 버렸어요. 나는 손을 거두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이 생각났어요. 잠들기 전 우리는 항상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찌릿한 전기가 통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순자야, 뭐, 널 너무 원해.
그때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몸을 떨며 나를 안았어요. 마치 나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그리고 우린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사랑했죠. 그런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서로의 몸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뜨겁게 얽혔나요? 내 몸에 그렇게 미쳐하며 애타게 원하던 남편이 언제였을까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 몸이 예전엔 그를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는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이 남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들린 남편의 차갑고 고른 숨소리가 더욱 절망스럽게 느껴졌어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예전의 내 몸매로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때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가 다시 날 미치도록 원해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쳐다보기라도 하는지 유심히 살폈지만 그는 신문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자 나는 일부러 몸을 숙여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럴 때 남편의 시선이 내 가슴팍으로 향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마워.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심지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내가 물었습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일. 예전엔 나 때문에 일찍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나간 후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이 변한 걸까요? 손으로 가슴을 받쳐 올려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완전히 늘어져 내려앉은 가슴, 군데군데 튀어나온 뱃살, 팔뚝과 허벅지의 군살.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몸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갓 결혼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 앞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치자 남편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몸이 다 내 거라니. 그의 손이 떨리며 내 어깨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가슴은 탄탄하고 볼륨 있었고 허리는 개미허리였죠. 남편은 마치 신을 숭배하듯 내 몸을 바라보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은 내가 속옷 차림으로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도 이미 그런 시선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점심 먹었어? 아직 지금 먹으려고. 그럼 같이 먹을까? 회사 근처로 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미안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2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전화를 하면 남편이 좋아했는데 비록 그때도 이미 신혼 시절에 그 열정은 많이 식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는 걸 기뻐했어요. 오후에 나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쁜 속옷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젊은 여자들이 고르는 것 같은 섹시한 디자인들을 살펴봤지만 완전히 망가진 내 몸에 어울릴 일이 없었습니다. 60대 여자가 이런 걸 입는다고 남편이 좋아할까요?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검은색 레이스 속옷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 속옷을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참담했어요. 아무리 예쁜 속옷을 입어도 늘어진 살과 깊어진 주름살, 완전히 망가진 몸매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스가 오히려 더 처참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응. 회식이 있었어. 술 냄새가 났어요. 나는 은근히 새 속옷이 비치는 얇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 먼저 할게.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침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이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운을 살짝 열어서 새 속옷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오늘 새로 산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내 모습을 바라봤지만 예상했던 반응은 없었어요. 아, 그래. 예쁘네.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 구두를 샀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덤덤한 반응이었어요.
젊은 시절이었다면 완전히 달랐을 텐데. 신혼 초기에 내가 새 속옷을 입고 침실에 서 있으면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몸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볼륨 있는 가슴, 잘록한 허리, 매끈한 다리. 남편은 미친 듯이 달려와서 나를 안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셔. 그 밤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죠. 남편은 내 몸의 모든 부분을 탐하며 내 여신 같은 아내.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얘기네요. 남편은 그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피곤해서 먼저 잘게. 여보, 나는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남편의 등을 살짝 만졌어요. 마사지해 줄까? 괜찮아. 그냥 자자. 남편은 돌아눕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벽이 생긴 걸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매가 변해서? 아니면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내 몸에 미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회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을 텐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몸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을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방적인 갈망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며칠째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회식이라는 핑계들. 오늘 아침도 남편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또 응.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향수도 뿌리고. 남편이 나간 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남편 회사 근처에 갔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회의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관리를 잘한 티가 났습니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언제부터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표정을. 나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나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도 넘게 들어가 있었어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남편을 그렇게 웃게 만들지 못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 여자에 대해 생각했어요. 분명 남편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나보다 훨씬 젊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20대 중반이었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길거리를 걸으면 남자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남편은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순자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첫 만남에서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내 몸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선이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남편은 정말 미쳐 있었어요. 순자야, 너무 완벽해서 꿈 같아. 밤마다 내 몸을 탐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밝아 보였다니. 정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점심은 어디서 먹었어? 나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회사 근처에서. 왜? 그냥 혼자 먹었어? 동료랑 같이 먹었지. 동료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행했다는 걸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둘이서 즐겁게 대화하던 모습, 남편의 밝은 표정.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몸매가 변했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그때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잠들어 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나 때문이라는 것. 내가 더 이상 남편을 자극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그리웠어요. 남편을 미치게 만들던 그 몸매, 그 아름다움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2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편이 다시 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내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여자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몸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욕망을 안고 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오늘 일찍 나가네. 응. 아침 회의가 있어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는 걸.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후, 나도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9시쯤 되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키는 나와 비슷하지만 몸매가 달랐습니다. 날씬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확실히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었구나. 그럼 매일 만나는 거네요. 매일 내 남편과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식당으로 갔습니다. 나는 멀찍이 따라가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활발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하면 그 여자가 웃고 그 여자가 말하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친한 사이처럼.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손에 묻은 소스를 티슈로 닦아주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도 그랬었는데 연인 시절에 내가 남편의 입가에 묻은 걸 닦아주면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입맞춤을 했어요. 순자야,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말을 하며 하지만 지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그런 친밀감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나왔어요. 헤어지면서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뭔가 말했고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초라했습니다. 그 여자와 비교하니 더욱 그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예쁜 옷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편한 옷만 입고 다녔어요. 왜 노력을 안 했을까요? 남편의 관심이 사라져가는 동안 나는 뭘 했던 걸까요? 그 여자는 달랐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게 관리하고 있었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오후에 나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젊은 여자들 옷을 입기엔 너무 늙었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 든 스타일은 싫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내 몸을 살펴봤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몸. 그때는 정말 완벽했는데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 남편이 물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래. 나는 오늘 좀 바빴어. 바빴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걸. 점심도 함께 먹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회사 일이 많아? 응.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동료들이랑 협업이 많아. 동료라는 표현. 그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단순한 동료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며칠간 남편을 지켜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는 점점 더 친밀해 보였어요.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도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끔찍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과 그 여자가 둘이서 호텔 방에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관리된 몸매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 예전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거친 숨소리를 내며 그 여자를 바라보는 모습,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의 몸을 어루만지는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나에게 했던 것처럼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그 여자를 탐하는 모습, 그 여자의 탄탄한 몸매를 보고 침을 삼키며 완벽해. 너무 완벽해. 라고 감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마누라는 영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몸도 완전히 망가졌고. 하지만 당신은 달라.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여자를 만나다니. 아니야!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더욱 생생해졌어요.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리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그 여자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우선 다이어트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60대 여성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고칼로리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닭가슴살과 야채, 현미 등을 샀어요. 60대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헬스장도 등록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집 근처 여성 전용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미치겠었어요. 운동이라도 해서 그 생각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트레이너와 상담을 했어요. 목표가 뭐세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몸매를 좀 가꾸고 싶어서요. 아,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좋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게 운동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나이를 고려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이미 무리해서라도 젊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첫 운동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차올랐어요. 젊은 여자들은 거뜬히 하는 운동을 나는 따라하기도 벅찼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되었어요. 30년 전 내 몸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완벽한 몸매였어요. 지금은 헬스장에서도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을 입는 게 창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한 번의 운동으로 뭔가 달라질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로 때웠어요. 맛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먹어도 살이 안 쪘거든요. 젊은 시절의 축복이었죠. 오후에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젊은 분들보다 오래 걸리고. 역시나 나이 때문이었어요. 모든 게 나이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프팅이나 보톡스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비용을 들어보니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젊어 보이는 메이크업에 대해 물어봤어요. 매장 직원은 젊은 여자였는데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세를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이 얘기. 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젊어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 화장품을 샀습니다. 집에서 거울 앞에 앉아 열심히 화장을 해봤어요. 하지만 화장으로는 늘어진 피부와 깊어진 주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새로 한 화장과 예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했네. 남편이 말했지만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어. 갑자기 왜? 건강도 챙기고 좀 예뻐지고 싶어서.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래, 건강해 좋겠네. 라고만 했어요. 건강에 좋겠다고. 내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건강 얘기만 하다니. 남편에게 나는 이미 여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인가 봐요. 밤에 침대에서 남편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여보,
하지만 예상대로 남편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라며 돌아 누워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였나.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안았어요. 순자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매일 꿈 같아서 잠도 안 와.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화장하고 그래도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내일은 또 그 여자와 점심을 먹겠죠. 나보다 젊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몸 안에서 여전히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남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조금이라도 예뻐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편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닭가슴살과 야채만 먹고 매일 헬스장에 다니며 운동했어요. 몸무게는 조금 줄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늘어진 가슴과 뱃살, 주름진 피부.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급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 밝은 표정들.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어요. 오늘도 남편을 따라 회사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와서는 약국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약국에서 뭘 사는 걸까요?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약국에서 나올 때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없었어요. 남편 혼자 약을 산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약을 샀을까요? 감기약? 아니면 혹시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필요한 약?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약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침실을 정리하다가 옷장 서랍에서 약봉지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산 약일까요?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비뇨기과 약이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발기부전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럼 그 여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잠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발기부전 때문에 나를 피했던 거라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거라면?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인데. 그리고 약을 먹고 있다면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를 피할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남편이 그런 문제를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약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요즘 몸은 괜찮아? 응. 왜? 그냥 피곤해 보여서.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나이가 나이인데 뭐. 라고만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남편도 나이를 느끼고 있었구나.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을 먹고 있다면 왜 나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요? 설마 그 여자와. 아니에요. 다시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잠든 남편의 얼굴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은 시절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내 몸을 보면 즉시 반응했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죠. 순자야, 너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며 밤새 나를 안고 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지금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보기로. 만약 남편이 발기부전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이어트와 운동은 계속했어요.
비록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남편이 단순히 발기부전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거라면 내가 예뻐지면 다시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발기부전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진짜 마음이,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남편을 30년간 지켜봐온 아내로서 뭔가 달라졌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발기부전 때문인지, 다른 여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부부 상담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50대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해요. 몇 년째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상담사는 차근차근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그 여자의 존재, 그리고 발기부전약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혹시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대 중반이에요. 그 정도 연세의 남성분들에게는 성기능 감퇴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상담사의 말을 들으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고 있다면서 왜 저와는? 남성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배우자에게 털어놓기 어려워해요. 특히 젊은 시절 자신만만했던 분들일수록 더 그렇죠. 젊은 시절 자신만만했던. 맞아요. 남편은 정말 그랬어요. 그런 남편이 지금은 그런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 여성과 자주 어울리는 걸 봤어요.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남편분이 자신의 문제로 위축되어 있을 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위로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남편분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어떻게? 부드럽게 접근해 보세요.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피곤해 보였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그냥 평상시와 같았지. 하지만 평상시와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서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남편이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우리가 더 가까웠잖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그냥 자자. 피곤해. 역시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오늘 뭔 일 있어? 남편이 의아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여보, 혹시 건강상 문제 있어? 남편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아. 어떤 게? 모든 게 체력도 뭐든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표정, 무력감. 혹시 정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부부잖아.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남편이 내 손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서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벽이 생긴 걸까요? 남편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도.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내가 말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마음을 모를 것 같아? 남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 회사 동료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남편이 놀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뭐? 요즘 자주 함께 다니는 것 같던데. 너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그 사람과 있을 때가 더 편해 보여서.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냥 업무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업무만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혹시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 내가 물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함께 병원에 가보자. 뭐? 건강검진이라도. 필요 없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밤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화는 작은 진전이었어요. 남편도 조금은 마음을 열었고 나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서 깊은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남편을 따라 회사 앞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고 그 여자도 뭔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나는 멀리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대화가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여자가 위로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역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구나.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의 표정이 연인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친구나 동료가 위로하는 것 같은?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장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인분께 말씀드려 보세요. 부인분께 말씀드려보라고? 내가 예상했던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나와 상의하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남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아.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우선이죠. 남자로서 체면, 건강. 혹시 정말 발기부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단순히 위로해주는 동료인 건가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남편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자신만만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남편이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뭘? 당신이 요즘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거 알아.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들어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당연하지.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게? 남자로서 예전 같지 않다고.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언제부터? 10몇 년 전부터. 처음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피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끄러웠어. 어떻게 말해? 젊은 시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내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나를 피한 이유, 무관심해 보였던 이유. 모든 게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구나.
바보야.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걸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 남자 체면이 무슨 체면이야. 우리 부부인데 남편의 은혜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피하게 됐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병원은 가봤어? 남편이 당황하며 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약 봤어. 우연히 남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약 먹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무서웠어. 만약 또 안 되면 너에게 실망만 안겨줄까봐. 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나는 그런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 여자는? 회사 동료야. 건강검진 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해줬어. 부인과 대화해보라고도 하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남편을 위로해주는 동료였고, 남편은 자신의 문제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안해. 이번엔 내가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해결하자. 우리 부부잖아. 남편이 나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고민, 내 걱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나도 많이 변했어. 내가 말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늙었지.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내가 말하자 남편이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당연하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이런 몸으로 몸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오해가 풀리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남편의 무관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고, 바람기가 아니라 자책감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 역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거고요. 내일부터 함께 병원에 가보자. 정말. 당연하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나를 안고 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해가 풀렸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대화하는 방식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했어.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비뇨기과. 응. 남편의 목소리에 여전히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회피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함께 가야지. 우리 부부인데. 내가 말하자 남편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로 함께 병원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60대 남성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스트레스,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치료는 가능한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약물 치료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함께 와줘서. 뭘? 당연한 거지.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너까지 고생시키고.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 동료분한테 고마워해야겠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내가 혼자 끙끙 앓는 걸 보고 많이 걱정해줬어. 그 여자에 대한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도와준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나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 갔어요. 이번에는 미애하러 간 게 아니라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주어 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온 모습을 봤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왜 왔어? 도시락 가져왔어. 병원에서 식단 관리하라고 했잖아. 남편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소개할게. 우리 와이프야.
남편이 그 여자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정말 부러워요. 부부 사이가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 챙겨주셔서. 아니에요. 부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그 여자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동료를 걱정해 준 거였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은 일찍 끝냈어? 응. 일부러 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얘기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젊은 시절처럼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를 안 했지?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나 봐. 앞으로는 뭐든지 얘기하자. 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대화를 계속했어요. 순자야, 응.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당연하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줬어요.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내가 말했어요. 천천히. 우리 나이에 맞게. 고마워. 이해해줘서. 뭘.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가까워졌어요.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몸의 변화를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찾아갔어요. 예전과는 달라도 괜찮아. 내가 속삭였어요. 나이에 맞는 사랑이 있는 거야. 남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사랑.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여. 응. 정말 오랜만에 편하네. 아침 같이 먹자. 그래. 예전처럼 서둘러 나가지 않고 여유롭게 아침을 함께 먹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남편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던데?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 좋은 일. 맞아요.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오해가 풀린 것, 다시 가까워진 것. 모든 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쇼핑을 나갔어요. 새 옷이라도 사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시작.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60대라는 나이에 30년이라는 결혼 생활 속에서 옷가게에서 남편이 내게 옷을 골라줬어요. 이거 어때? 나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예쁘면 되는 거지. 오랜만에 남편이 내 외모에 관심을 보였어요. 당신도 뭔가 사. 나는 괜찮아. 안 돼. 나만 살 수 없어. 결국 남편도 새 셔츠를 샀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서로의 옷을 골라주며 쇼핑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새 옷을 입어봤어요. 어때? 예뻐. 남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도 멋있어. 정말 그랬어요. 새 옷을 입으니 남편도 더 젊어 보였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을까? 남편이 제안했어요. 갑자기 왜? 기념으로. 정말 오랜만에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젊은 시절처럼 다정하게.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하자. 당연하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서 겪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 모든 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사랑해. 남편이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갈등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과 나는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 응. 산책이라도 할까? 좋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봤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의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얼굴도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60대의 몸매예요. 늘어진 부분도 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것도 나의 일부니까요. 공원에서 걸으면서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젊은 커플이 지나갔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내가 말했어요. 그때가 그리워.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리운 건 맞지. 하지만 지금도 좋아. 다르지만 어떻게 다른데? 그때는 몸으로만 사랑했다면 지금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맞아. 지금이 더 깊은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혼자 했었는데 요즘은 남편도 도와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함께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러워해. 우리 부부 사이를.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고. 그 동료도 부럽다고. 이런 부부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고 했다더군요. 진짜 사랑. 맞아요. 젊은 시절의 그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이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된 사랑이 더 진짜 같아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야, 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거짓말. 정말이야.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나도 당신이 더 멋있어 보여.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 봐.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이제 숨길 게 없으니까. 남편이 나를 부드럽게 안아줬어요.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60대에 맞는 우리만의 사랑 방식을 찾아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당신 위해서 따뜻한 커피와 토스트. 작은 배려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작은 관심들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습니다. 6개월 전 그 모든 의심과 질투, 절망감.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혼자 고민하고 나는 혼자 의심하면서. 그랬다면 정말 멀어졌을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왜? 만약 그때 오해가 안 풀렸다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더 깊은 것 같아.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별들.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사랑해, 순자야. 나도 사랑해. 30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했던 말이지만 지금만큼 진심이 담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꼭 안아줬어요.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더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60대의 나이에 30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이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찾아온 진짜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변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